안녕하세요. 융합설계 및 지식재산권 일반 5조 발표를 맡게 된 김재욱입니다. 자동차 비배기계 배출가스 포집장치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 소개, 발명의 시비 프로젝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비배기계 포집장치를 12스텝 디자인 프로그레스로 근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엔에서 ESG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특히 환경, 사회, 윤리 분야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로 1부터 유로 7에 걸쳐 내연기관 배출가스 규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 다가올 유로 7 배출가스 규제에 내연기관의 배출가스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밀입자 배출에 대해 규제하려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와 개선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해결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대안책으로 등장한 연료전지 자동차는 전기 모터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료 연소로 인한 배기가스가 없어 친환경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그렇다면 연료전지 자동차는 과연 무공해 자동차일까요? 이 사진은 대표적인 연료전지 자동차인 기아 EV6의 타이어 사진입니다. 저희 팀은 이 타이어에 주목했습니다. KBS와 SBS의 언론 보도를 통해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로 발생하는 비배기계 배출가스가 증가한다는 내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마모로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료전지 자동차는 배터리팩의 무게로 기존 내연기관보다 무거운 특성을 가집니다. 이에 차량 하중에 비례해 마모가 발생하고 앞으로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은 2013년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어의 구성 성분에도 스타이렌, 부타디엔 합성 고무로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마모에 의한 유해성에 비해 저감 대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기 환경적 심각성을 바탕으로 타이어 미세먼지 포집 장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60%로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포집 장치 설치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이 찬성했습니다. 포집 장치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화는 절반에 가까웠지만 집진 장치 구매 의향은 대부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집진 장치로 인한 가격 상승은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모습 보였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타이어 미세먼지 포집장치 구체화를 위해 마인드맵 형태로 발생 특성, 성분, 포집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포집 방식의 경우 입자 대전 원리를 이용한 정전 집진이 있으며 정전 집진 방식은 대전판을 지니며 크기와 형태면에서 다양화가 가능하지만 일부 전력이 소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중차를 이용해 입자를 분리하는 원심 집진이 있는데 별도 전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과 함께 유체 유동을 형성할 수 있는 사이클론 형상을 배치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과 집진은 가장 대중적이지만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세정 집진은 집진을 위한 액체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디시전 매트릭스에서 공간적,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정전 집진 방식을 선정했습니다. 전기 집진기의 작동을 묘사한 사진입니다. 미세먼지 입자의 대전 효과를 이용해 가스상, 입자상 물질을 포집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구체화를 위해 기존 특허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유사한 기술 두 가지를 가져왔고 그중 첫 번째는 원심 집진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원심력을 얻기 위한 원통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전 집진을 이용한 방식으로 기술 분야가 유사하지만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집진 효율 향상을 위한 전기 집진기의 탈진 과정과 에어덕트 개폐 등으로 권리 범위의 차이점을 구비했습니다. 발명 기법 중 필수 요소와 권장 요소 그리고 미고려 대상 등을 각 기준별로 요소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충족해야 할 기준과 제약사항을 고려해 실제 특허 출원까지 가능한 아이디어 구체화 방안을 설정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타이어 미세먼지 포집 효율 향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특허들의 청구안과 중복되지 않으며 탈진, 유동 제어, 포집함 작동 등으로 전체적인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집 효율 향상과 작동 방식에 대한 초기 스케치입니다. 포집부의 정전 집진 방식을 선택한 이유로 공간을 아낄 수 있고 유동 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화재, 전력 소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고안했습니다. 집진기의 위치와 유체 유동에 대한 초기 스케치입니다.
미세먼지 포집 장치는 크게 흡입부, 포집부, 배기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흡입부는 타이어에서 발생한 비배기계 배출가스가 집진기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에어커튼 등 휠하우스 내부 유동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D CAD로 휠하우스와 전 후면부 형상을 모델링한 사진입니다. 집진 모듈 조립체를 분리한 모델 형상입니다. 차량 전면을 통해 유입된 공기가 휠하우스를 통과한 후 흡입부, 포집부, 배기부를 지나는 구조의 장치입니다. 기존 기술과 차별점으로 탈진을 이용한 정전 집진기, 집진 효율 회복 과정이 있습니다. 정전 집진기 표면에 이물질이 흡착될 경우 대전판에 초음파 혹은 충격을 가해 이물질을 털어내는 과정으로 포집 효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판에서 분리된 이물질과 미세먼지는 중력에 의해 하단의 포집함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도어가 집진기의 각 부위에 설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동 흐름을 2D 도면으로 출력한 모습입니다. 프론트 범퍼에서 팬더로, 사이드 스커트에서 리어 범퍼로 에어덕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진기 조립체를 도면으로 출력한 모습입니다. 전기 집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전 방지를 위한 절연체를 적용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집진기의 흡입부를 개별 파츠로 작성한 도면입니다. 휠하우스로 이동하는 공기 유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휠하우스의 개별 파츠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동일하게 유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어덕트의 형상과 세부 치수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모노코크 바디를 설계할 때 안전 및 기계 전기적인 구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략적인 형상만 먼저 잡아두었습니다. 집진기 포집부를 개별 파츠로 작성한 도면입니다. ESP 전기 집진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하단에 미세먼지 포집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본 위치는 차량 정비 시 차량 하중을 모두 지탱하는 프레임 부위와 가깝기 때문에 포집함 역시 현재로선 상세하게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진기 내부엔 앞서 말씀드린 ESP 전기 집진기가 내장됩니다. 판매 중인 제품을 분석한 결과 손바닥 한두 개 크기의 소형화된 집진기가 있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출력 전류는 0.5mA, 출력 전압은 2kV 이상의 스펙을 통해 소모되는 전력이 개당 10W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휴대폰 충전기가 10에서 50W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저가형 전기 집진기 제품이며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전력, 고효율 집진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판 표면 이물질 제거를 위해 탈진 과정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 사진은 현대자동차 베르나 차량의 전장 회로도입니다. 변속기 측과 연결되는 커넥터에서 변속기를 P&D 위치를 선택할 때 해당 위치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차 시 전기 집진기의 작동을 멈추거나 주차 시 탈진 과정을 실시하는 입력 신호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으론 차량이 주행 중일 때 비배기 배출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집진 모드입니다. 변속기 D단이 선택되었을 때 전기 집진기의 전압을 인가해 집진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으론 차량이 주차 중일 때 진동과 충격으로 대전판의 이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탈진 과정입니다. 이때 재비산을 막기 위한 포집함과 집진기 흡배기구의 도어의 개폐 제어도 포함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측면도로 본 포집장치 전체 모습이고 차량 하단부를 등각도 위치에서 본 사진입니다. 차량 전면으로 흡입되는 공기가 휠하우스를 지나며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함진가스가 되고 타이어 후측방에 위치한 에어덕트를 통해 집진부로 이동한 뒤 전기 집진기에서 미세먼지가 포집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측면 단면도를 이용해 본 아이디어의 구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차석의 비례 흡입 공기가 유입되고 에어커튼을 형성할 수 있는 플랩이 있습니다. 바퀴 후측방 에어덕트부에 설치되는 대전판은 공기 중 접촉 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이며 포집 효율을 회복할 수 있는 탈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흡입, 배기구에 각각 개폐도를 설치해 재비산을 방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중력으로 가라앉혀 보관할 수 있는 포집함이 대전판 하단부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비산 방지용 도어가 존재합니다. 공학적 구체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 전기 집진기의 포집 효율 계산책을 참조했습니다. 본 장치의 포집 효율까지 계산하고 싶었지만 유체 유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 너무나 많은 변수와 에러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D 3D CAD에 이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체 흐름을 가시화한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하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전기 집진기에서 포집되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비배기계 배출가스 포집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설계 및 지식재산권 일반 5조의 김재욱이었습니다.